재훈 쌤 다음 주에 네. 또 와, 진짜 직접 현장에서 엄마들 볼 수 있는 육아 공감 강의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 맘스라디오가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많이 전환되면서 공감톡도 왜 보이는 라디오 안 하냐 막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제 두려움 중에 하나는 이 보여지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네. 제 직업이 워낙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데 제가 강연을 하거나 이 외에는 방송 출연을 안 해요. 이 강연도 참 고심해서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도 굳이 보이는 것이 우리 공감톡에 그렇게 큰 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보여지고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장이 뭘까를 고민한 끝에 네. 야, 그럼 우리는 직접 엄마들을 한번 모시자 이 얘기가 나왔죠. 드디어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 네. 다음 주가 됐어요. 와, 다음 주 수요일. 네. 17일이죠. 네, 8월 17일 수요일 날 네. 오전 11시에 오전 11시 여기서 맘스 라디오. 네. 네. 959 9일로 15길 25-5. 네. 금감 빌딩 1층에서 네. 우리 재훈 쌤이 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만나서 우리 네. 정말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또 저의 이야기, 그래서 이 결과 정말 자기 조율이 가능한 아이, 관계 조율이 가능한 아이, 공익 조율까지 가능한 그런 아이로 네. 좀 잘 클 수 있도록 그 조벽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였어요. 네. 인성이고 실력이죠.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모여서 같이 좀 대화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기대돼요. 네, 이 저도 포스터를 기대돼요. 올리자마자 네. 발 빠른 엄마들이 바로 그냥 그랬군요. 입금을 하시고 회비 정말 기본 그냥 10,000원을 책정했어요. 정말 재원 쌤 모시려면 저희가 네, 네.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데 네네. 네, 저희 맘스 라디오 일은 또 그냥 달려오시거든요. 엄마들을 그럼요. 위해서는. 저도 네. 엄마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발빠르게 입금해 주셨는데 네. 선착순 20명입니다. 자리가 네. 아직은 좀 남아 있으니까요. 예. 또 신청해 주시면 네. 엄마들이 그냥 혼자서 막 독방 육아 하다가 그냥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은 사람들이랑 연결되는 것만큼 우리 삶에 그런 축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네. 오셔서 네트워킹도 하시고 네. 엄마들 이야기도 듣고 좋죠. 또 재현쌤의 강의도 직접 들을 수 있는 예. 또 하면서 궁금했던 거 그럼요. 또 직접 나누고. 물어볼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네, 바로 기대합니다. 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 재고백을 하자면 제가 좀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제가 기업 강의를 하고 또 기업 강의를 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지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할 때에도 이게 너무 이렇게 오픈돼서 내 얼굴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과연 나한테 좋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태은 쌤도 혹시 두렵거나 무서운 게 있으세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무서울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네요. 눈에 뵈는 게. 제가 볼 때 태연 쌤은 참 단단하고 자존감도 건강하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가 보통 봐요. 우리가 네. 어른이라 그래도 좀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댓글 비난 되게 두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네. 또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은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나셨어요. 7년 전에. 네. 정말 차는 폐차됐고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셨어요. 9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차는 다 폐차됐는데 네. 그 차 안에 타고 계셨던 분들은 다 그냥 가벼운 타박상 정도로만 끝났어요. 정말 네.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후로 트라우마 때문에 이 자동차를 잘 못 타요. 저희 엄마는 타긴 타는데 아까 말했던 그분은 아예 네. 운전을 못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자기는 차가 너무 무섭대요. 그런 분들 많죠. 그쵸. 네. 근데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어른들도 있지만 네. 우리 애들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뭘 좀 두려워할까요? 저희 애 보면은 벌레.
맞아요. 벌레. 뭐 개미 지나면 개미 정말 뭐 무서워하죠. 벌레 하면서 네. 정말 조금만. 근데 여자들이 좀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이제는 네. 좀 싫어하잖아요. 어린애 네, 보면 네, 네. 별게 아니라는 걸 알 다음부터는. 그런데 벌레에 대한 오히려 공포증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애는 조금 더 예민한지 뭐 이렇게 매체를 보다가 뽀로로 보면서도 누가 넘어지거나 막 쿵 이렇게 다치면 무서워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게 어때요? 그게 좀 왜 이런 걸 무서워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별거 근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거에 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저게 실제로 일어나면 정말 위험한 일인데 누가 이렇게 다치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네. 막 골탕 먹이고 이게 네. 그냥 만화로 우리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 정도는 폭력적인 것도 아닌데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큰 사건일 네,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목욕하는 것도 또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물. 머리 감는 거. 물에 들어가고 눈을 맞아요. 감고 머리를 감거나 네. 머리 감을 때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두려워하고 또 헤어지는 거. 엄마 어디 나가면 애들이 막 무섭다 그러고 울잖아요. 맞아요. 할머니도 계실 수도 있고 잠깐이면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아기 때 그 이제 낯을 가리기 시작하면 엄마 품에선 잘 있던 애가 낯선 사람한테 가면 막 울잖아요. 그것도 네. 아마 무서워서 좀 그럴 거고요. 또 큰 소리. 갑자기 누가 빵 한다 그러면 애가 경기가 일으키면서 막 네.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흔한 거 괴물, 유령, 귀신, 도깨비 뭐 이런 거. 망태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태연 쌤 되게 좋아하잖아. 이놈의 자식. 옆집 아저씨. 네. 요즘에는 걔가 저한테 이렇게 네. 반대로 놀리더라고요. 제가 막 자다가 손을 몰래 뻗어서 장롱을 뜯고 야, 어떻게 누가 빨리 왔다. 자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은 걔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엄마 빨리 숨으라고 막 그러면서 이게 좀 하나의 놀이처럼 돼서 좀 그렇죠. 안타깝긴 하나. 네, 참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죠. 육아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움. 두려움. 넘어지는 것도 아이들이 두려워하고요. 맞습니다. 또 그 뭐라 그럴까 자는 거. 아, 엄마 나 자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는. 네, 근데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잠자는 것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자다가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정말요? 있고요. 어떤 날은 그 자고 있는데 제가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근데 귀에 네. 너무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안 보여요. 근데 계속 부시럭부시럭 귀 속에 찌개벌레가 들어갔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도 없어서 제가 막 이제 오른발 들고 뛰었어요. 네. 옆으로 놓고 물 빼듯이. 그때 탁 떨어지는데 찌개벌레인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잠들어 있는 공포네, 사이에 공포. 이게 또 들어올까 봐 해서 탈지면을 귀에 꼽고 몇 달을 잤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지하실이었기 끔찍하네요. 때문에 네, 그런 네. 벌레가 많았거든요. 저도 반지하에 산 적이 있는데 네. 반지하 출신에 우리. 그 냄새도 있죠? 네. 곰팡이 콩콩한 맞아, 그 맞아요. 냄새가 네. 있어서요. 제가 그 냄새 참 어린 시절 많이 생각나요. 그러네요.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두려움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과도하게 두려워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별거 아닌 거라는 걸 알아가는 그쵸. 거죠. 네. 만약에 한 아이가 그 누워 있는데 옆에 장롱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저 장롱 속에서 귀신이 튀어나와서 나를 데려가면 나는 어떡하는 거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럴 때 A라는 보호자는 야 무섭게 뭐가 무서워? 저 아무것도 없어. 저 이불이야. 그러면서 아이를 야단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보호자는 무서울 수도 있지. 왜냐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치? 이렇게. 그런데 저 안에 뭐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 저거는 뭐지? 장롱. 장롱 안엔 보통 뭐가 담겨 있지? 이불. 그렇지. 저기도 이불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없을지도 몰라. 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럼 엄마랑 한번 같이 가볼까? 엄마가 안아줄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서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엄마 나 안 가. 나 여기서 다시 뒤돌아가. 열지 마.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슴에 네. 기대고 눈을 감아봐. 엄마가 혼자 열어볼게.
연 다음에 이불이네 한 다음에 아이의 손을 가지고 한번 만져볼래? 이불이네 이제 한번 볼래? 이 과정을 한다면 네. 아이는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오늘 주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 네. 엄마 나 무서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 말 대신 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있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그 보육원 아이들을 데리고 남산공원에 놀러 갔어요.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란 거는 물론 그전에도 알았어요.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작은 개미 하나에도 소드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 1명, 남자아이 5명이었는데 궁금한 호기심은 또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무서운데 좋은 거예요. 무섭지만 네.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 저만 간 게 아니라 어른 6명, 아이 6명 이렇게 각자 한 사람씩 보호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남성분께서 매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만져봐 이렇게 했는데 애가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싫다고 막 으악으악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분이 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리 와서 만져봐 하면서 자꾸 만져보라니까 아이들은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다시 보내줘야 되겠대. 또 못 보내게. 그거 갖고 계시래 계속. 그러더니 어느 통을 갖고 와서 여기다 넣어서 죽여서 넣어달라는 거죠. 네. 죽이는 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 그 돗자리에 앉아 있어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개미가 올까봐 제 무릎 밖으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5살 아이들이었었는데 네. 아이들이 과도하게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나도 어린 시절에 저도 매미 못 만졌어요. 매미 만졌어요? 저도 못 만졌어요. 전 장수풍뎅이를 아들이 5살 때 키우겠다 그래서 기절하는 줄 알아서 걔가 날아서 나한테 올까봐 못 만져요. 못 만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곤충에 대한 두려움 그건 또 다른 두려움들은 뭐가 있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우리가 한번 그걸로 정해본 거죠. 네. 뭐 그 외부에 뭐 곤충이나 벌레도 있지만 그런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네. 날 떠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좀 늦게 했잖아요. 네네. 이러다 혼자 살면 어떡하지? 그죠. 그런 두려움. 주님의 신부가 되면 어떡할까? 네. 그래서 너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있노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게 굉장히 들어오셨구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혼자 남게 될 거란 두려움이 누구나 있지 있죠. 않을까요? 네. 네네. 그건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도 그 분리불안, 이별에 네. 대한 두려움. 맞아요. 그건 사람에 관련된 거죠.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관계에 대한 두려움일 거고요. 네. 뭐 잠에 대한 두려움, 물에 대한 거, 불에 대한 거, 뭐 큰 소리에 대한 거, 어두운 거. 어두운 것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몬스터, 괴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은 어떤 사물 이런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물, 불, 뭐 어둠 혹은 소리 넘어지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거죠. 네. 살면서 물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너무 무서워하는 아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손 다 씻고 세수 다 하면서 네. 물 별거 아니구나 이게 되는데 그때 그 순간 엄마 나 물 무서워 안 들어갈래 수영장에 가서 네. 그럼 그때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 엄마들이. 분명히 우리 아이가 이 물에 들어가면 그 물의 높이가 깊이가 얘 가슴팍 배꼽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얘가 막 자지러지게 무서워서 그쵸. 안 들어가겠다 하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뭐 협박과 그런 애들의 특징이 이제 목욕도 안 하거든요. 뭐 너 냄새 난다. 뭐 이런 거 그쵸. 갖고 뭐 하냐. 뭐 달랬다가 협박했다가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들이 3개월 동안 목욕을 안 한 거예요. 좀 미치겠다는 거예요. 물 막 목욕탕만 가도 막 자지러지고 막 뻗팅기고 아이고. 나중에 이제 포기하고
내 아들의 겨드랑이를 안 본 지 오래됐다며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네. 내가 야 좋은 방법 있어. 거품 목욕을 시키자. 아. 거품을 해줬더니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목욕 안 한 그 친구와 네. 제 딸이 같이 목욕을 했다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그 꾸정물 나는 그 물을 또 찍어갔다는 그런. 그 엄마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그냥 머리까지 샥 씻겨갖고 보냈는데 아이들은 또 의외로 또 단순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동안 물 자체가 좀 힘들었고 공포스러웠는데 아니다 이게 재밌다라는 그 코드로 한번 이렇게 읽어줬더니 그때부터 목욕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것도 좀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요. 그런 두려움들을 어떤 아이는 다 대부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유독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는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뭐가 무서워. 일로 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두려움은 차차 사라지는 거예요. 괴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네. 사실 지금 정신이상자를 두려워하지 괴물 따윈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길거리 갈 때 깜깜할 때 괴물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어른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괴범, 괴한이 나타날까 봐 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맞아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도 느꼈었던 것들이고요. 지금도 대상이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들이 인간들은 다 있죠. 네. 그리고 아이들도 그게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두려움을 존중하면서 이게 괜찮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대화의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좀 유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를 먼저 보자면 아까 저 안에 괴물이 있으면 어떡해? 장롱 안에 괴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 그 아이한테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은요. 그래. 그게 무서울 수 있겠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 무서울 수 있겠다. 그 두려움을 인정해 주는 네, 거. 인정해 주는 게 이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막 깎거나 무시하거나 아유 겁쟁이 뭐 그러니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겁이 많을까 뭐 이러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은. 그래서 네.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두려울 수 있지 라는 걸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네. 아 네가 두렵구나 혹은 두려울 수 있어. 겁이 나는구나. 겁도 날 수 있어. 네. 그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야. 엄마도 어른들도 다 두려울 수 있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난 왜 바보같지? 왜 나는 엄마가 괜찮다는데도 자꾸 두렵지가 아니라 언어로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해도 아이들이 느낌으로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두 번째 만약에 가능하다면 엄마도 얘기해 주세요. 엄마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 엄마의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네. 재밌는 얘기면 더 좋아요. 엄마도 어릴 때 뭐 냉장고를 열면 음식 괴물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 그럼 애들이 바보, 엄마 바보, 어떻게 음식이 괴물이 돼? 그치? 근데 엄마는 어렸을 때 그랬어 하면서 엄마의 스토리를 가볍게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좀 릴렉스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랬었다. 나도 그랬었다. 우리도 왜 가끔 이게 공감은 아니죠. 공감은 아니지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한창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만 이렇게 느끼나 할 때 오는 그 외로움, 네. 허전, 좀 박탈감 이런 게 네. 있다면 야 나도 그런 적 있어. 너도 그랬구나. 이러면 네. 나만 그런 건 아닌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게 두 번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갈까 했잖아요. 체계적인 둔감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조금씩 노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앞에 가니까 아이가 한번 열어볼까 했는데 못 열겠다고 하면 그럼 엄마가 열어볼 테니까 너는 눈을 감고 있어봐. 그 다음에 엄마가 만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한번 줘볼까 하면서 이불을 만졌죠. 그 다음에 이제 볼까? 뭐가 있지? 이불. 괴물이 있나? 없네. 어쩌면 괴물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갔을지도 몰라. 괴물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을 존중해 주자는 거죠. 뭐가 무서워라는 말 대신 두려울 수 있어. 두려운 게 당연해. 누구나 두려움은 느껴.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편해지네요. 네, 그게 참 중요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 엄마가 두려웠었던 얘기 해줄까?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엄마는 어릴 때 뭐 이런 게 두려웠어. 아까처럼 뭐 냉장고에 음식 괴물이 두려웠어. 또 다른 괴로움, 또 다른 두려움을 줄 필요는 없어요. 네. 너 자는 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또 다른 두려움을 양산할 필요는 얼굴이 없어요. 더 무섭다. 어? 그런 거. 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전해주는 거. 세 번째는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되 자 이제 걸어가서 문을 열어봐. 이게 아니라 엄마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걸어가서 문을 열도록 해. 이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하나씩 해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둔감법으로 아이들이 조금씩 거기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체계적인 둔감법. 네. 말이 너무 좋은 좀 것 같아요. 말을 둔감할 수 있도록. 둔감할 수 있도록. 네, 두려움을 거죠. 그래서 벗어나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그리고 하나를 더 보태자면 네. 이제 아이가 그러네 하면 그때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장롱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장롱은 뭐를 담아놓는 걸까? 네. 이불, 또 베개, 또 뭐를 담아놓을까? 엄마 어릴 때는 거기 밥도 담아놨다? 밥이 식지 말라고 할머니들이 이불 속에 밥도 넣어놨다? 그런 것도 있겠지. 그리고 또 뭘 담아놓을까? 인형. 그래, 인형을 담아놔도 좋겠다. 장롱은 그런 곳이야. 하고 정보를 주는 거죠. 너무 좋네요. 이 잘못된 정보가 사실 또 한편으로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죠?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을 경우에 뭐 12시가 되면은 그 밑에서 어떤 머리 긴 여자가 나와갖고 널 쳐다보고 있대더라. 아니면 너의 미래 배우자를 알려준다더라. 입에 칼을 물고 쳐다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잘못된 정보가 사실 우리 되게 그렇죠.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정확한 정보를 이상한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잘못된 정보만 들었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엄마가 그걸 하나씩 이야기해주고 확인도 해주고 또 정확한 정보까지 해주면 네. 뭐 정말 이게 두려움이 가짜였다는 것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야 뭐가 무서워 이런 겁쟁이 야 등치는 산만해갖고 야 엄마보다 등치는 커갖고 그치. 이런 말 자체가 뭐 사실 남자 녀석이에요. 그냥 나중에 무슨 큰일 하겠어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말 많아요. 그런 말 자체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로 하여금 겁쟁이로 굉장히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아, 네. 그래 나는 그래서 어떤 좀 도전 의식이나 큰 일이 올 때 네. 움츠러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태연 쌤 말 참 많이 하시죠.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태연 쌤 방송 작가 출신인데 아무 준비도 없고 말도 안 한다고 한마디 했더니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그럼요. 우리 김태연의 공감톡으로 이름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재훈 쌤이 오늘 알사탕 숨겨놓었던 걸 많이 주셔갖고 제가 힘이 나네요. 아우요. 네. 역시 저 센스. 네. 그리고 하나 또 사건이 생각나요. 제 아들이 뭐를 무서워했었냐면 불을 참 무서워했어요. 불. 그러니까 저는 불이 저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아이가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만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도 가스불을 켜면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한번 생각했었어요. 불은 두렵지. 왜냐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잖아, 엄마. 맞아. 그런 일도 실제로 있지. 그러니까 불이 좀 무섭구나니까 그때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얘기했어요. 엄마도 어릴 때 그 간장 끓인 물을 쏟아가지고 가스레인지에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뒤웠어요. 그때 정말 엄마도 무서웠었어.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네가 왜 무서워하는지 엄마가 알아. 엄마의 얘기를 들려준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데 저는 요것을 이제 정보를 먼저 줬어요. 그런데 불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라면.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네. 그럼 불은 필요하네. 그리고 네, 그래.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불을 쓰는 거를 하루에 몇 번씩 보니 많이. 그렇지. 엄마가 매일 쓰지. 또 엄마만 쓰니 아니 아줌마도 쓰고 할머니도 쓰시고 할아버지도 쓰시. 그렇지.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나? 없었어요. 그렇지.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안전하게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불로 인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 훨씬 많아.
자, 네 번째 체계적인 둔감법으로 같이 해보. 일로 와봐.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애가 손을 싹 빼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손을 다시 한번 잡고 가스불을 켜보자. 그리고 고개를 엄마한테 돌려도 돼. 그래서 제가 고개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같이 돌렸어요. 자, 이제 봐봐. 그때 아이가 그 다음번부터 라면을 혼자 끓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5학년쯤이나 됐었기 때문에 네. 그 두려움을 빨리 극복했을 거예요. 인지적인 능력도 좀 뛰어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 벌써 이걸 가르쳐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조금씩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거죠. 만약에 물을 무서워한다면 물이 무서워. 엄마 나 빠져 죽으면 어떡해. 그래, 그래서 너가 겁이 날 수 있어. 그래, 겁은 누구나 날 수 있어. 두려움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였죠? 나도 그랬어. 네. 경험담이. 엄마도 가끔은 물이 무서웠어. 혹은 나한테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네. 너 삼촌 있지? 삼촌도 어릴 때 수영 못했다? 물 무섭다고? 엄마만 했다?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둔감법이에요. 네. 엄마랑 그럼 발만 담가보자. 엄마 한번 해보는 것처럼 해볼래? 하면서 엄마가 먼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물을 컵에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네가 네 다리에 부어봐. 어때? 차갑지? 더우니까 시원하지? 하면서 네.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까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거품. 거품을 활용하면 물이 안 보이니까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인형도 거기 담궈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체계적인 둔감법. 근데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죠.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둠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때 불이 환하면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쁜 별도 볼 수 있고 편안하게 숙면도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들은 음악을 들어도 더 잘 들려요. 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고요해지고 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 정보를 주는 것도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서 아이가 내가 없더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실제로 걱정해야 될 것과 쓸데없이 걱정해야 될 것이 뭔지를 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좋네요. 엄마 무서워 하면 무섭게 뭐가 무서워가 아니라 그래 무서울 수 있어. 엄마도 그랬어. 엄마랑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정보를 주기. 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와, 너무 좋네요. 저의 머리에도 쏙 들어오고요. 네. 아이가 앞으로 무서워할 때 정말 두려움을 같이 이렇게 넘어주는 멋진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네. 우리의 두려움을 이렇게 처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나는 뭐가 두려운가? 아, 나는 저 사람들은 어떨까?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나는 그럼 지금 이 두려움을 좀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것이 정말 두려워할 일인가. 제 친구 중에 하나, 저도 그랬지만요, 비행기를 못 타요. 네, 비행기를 한번 타고 캐나다를 13년 전에 가다가 네. 그때 패닉이 한번 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13년 동안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정말요? 비행기 타는 거를 네. 한동안 두려워했었거든요. 아. 괌에 갈 때 사고 한번 크게 날 뻔했어서. 아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비행기를 불편하지만 그냥 탈 수는 있어요. 뭐 네.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약을 먹어도 얇게 약을 막 수면제를 먹어도요. 비행기 바퀴 소리만 딱 들리면 딱 다 깨버리고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못 타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그때 얼마나 안전하길 바라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너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난 충분히 이해된다. 네. 누구나 두려움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랬었어. 나는 심지어 승무원 출신이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비행기를 못 하겠더라고 하면서 저도 제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체계적인 둔감법으로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과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을 마크업해서 실제로 해보기도 해요. 예, 문도 닫아보고 여기 닫힌 공간에 대한 압박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비행기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비행기 속에 있다고. 네. 그렇게 그런 다음에 어디를 먼저 가요? 가장 짧은 제주도부터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한 중거리 노선 타보고 네. 그 다음에 장거리 한번 가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눈감아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비행기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위험하기만 한가? 정말로 내가 저걸 타기만 하면 난 죽을 것인가? 확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네. 비행기 사고는 교통수단 사고 중에 가장 확률이 적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죠. 네. 물론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뜨는 비행기 편수가 몇 대인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될 확률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낮은 확률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한번 보는 거, 그리고 나를 조금씩 노출시키는 거, 그리고 나의 얘기도, 누군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 네. 그게 되게 엄마로서, 엄마들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엄마나 무서워할 때 뭐가 무서워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그래, 무서울 수 있어. 그거는 너가 느낀다는 뜻이야. 엄마도 그랬어. 엄마랑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게 진짜 뭔지 한번 엄마랑 정보 주기 한번 알아보자. 그 네 가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와, 너무 좋습니다. 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가르쳐준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걸 갖고 아이가 무서울 때마다 특히 이제 방학 거의 끝나고 이제 끝날 시점인데 아이들과 하루 종일 엄마들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방학이에요. 네. 뭐가 무서워. 무서울 수 있어. 네가 40일을 같이 있어봐.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이 무서운 방학도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곧 개학이 옵니다. 엄마들의 개학이. 너무 더웠고 아이들과 함께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네. 엄마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네. 박재는 공감톡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예고 방송은 없어도 될까요? 이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뭘까요? 엄마 화 안 났어. 화났다니까. 화 안 났다고 몇 번을 말해. 일로 와서 밥 먹어. 네. 오늘의 예고편입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